경기도 국감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의 진술서하고 실명하고 얼굴 사진 그리고 돈다발 사진까지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돈다발 사진이 가짜로 판명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고 어제는 그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김용판 의원 참석을 두고도 큰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김용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사보임을 요청합니다. 네? 김용판 의원님이 계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의사진행 발언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보임을 말씀하세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 민형배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김용판 의원과도 인터뷰를 해보려고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만 응답이 없는 상태라 오늘은 일단 민주당 행안위 입장만 듣는 것으로 하죠. 민형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서울시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 퇴장 요구하셨던 게 민 의원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요. 네.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공작 정치의 전형이었어요. 공작 정치?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 국감장이라고 하는 게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공작 정치를 시도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데다가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범죄 행위거든요. 만약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되는 그런 범죄 행위예요. 범죄다. 그러니까 지금 면책 특권의 갑옷을 입고 이를테면 망나니 칼춤을 춘 격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있지도 않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한테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성남 시절에 그 사진 보셨겠지만 그 사진 위에다가 예. 박철민 진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 원 해가지고 돈다발 뭉치를 딱 사진을 찍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유튜버 레인보우로. 예. 예. 그래요. 지금 공작 정치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김용판 의원도 사진의 진위 확인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중간에 전달해준 장영하 변호사 말만 믿었는데 이렇게 됐다. 예. 근데 그냥 속아 넘은 거다. 사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속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배 의원은 속은 정도가 아니라 공작이라고까지 보신단 말씀이에요? 자, 지인이하기도 않고 내가 이 사진 문제는 잘못했다. 예. 이 정도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사진이 좀 잘못됐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건 제일 좋게 봤을 때 예. 박철민에 속았다는 건데, 아니 중간에 그 장모 변호사가 전달해줬다고 하면 예.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될 책임은 장 변호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국감장에서 이걸 공개한 김용판 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처음 그 진술서를 통해서 장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예. 이 조작 내지는 공작을 한 팀이 있어요. 봐보세요. 박철민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분의 아버지가 예. 국민의힘 계열에 전에 새누리당 이 국민의힘 계열에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예. 시의원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시의원.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하여튼 소속 정당이 그쪽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 전달했다는 정 변호사가 네. 성남시장 후보에 나선 분이에요. 네네네. 출마했었죠. 그다음에 이걸 전달받은 김용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당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거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돈 받았다, 조폭으로부터 돈 받았다, 요것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전달된 현금 5천만 원하고 돈다발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술서를 한 번이라도 보기만 했으면 네. 전달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국감장에서도 그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물었거든요. 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동대장 맞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행동대장은 아니지만 조직원이라고 그 경찰의 어떤 조사 문건에 관리하는 방식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방식이요. 네.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이 관리 대상은 저폭으로 딱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예. 요즘 동향이 어떻고 그런데 관심 대상이라고 있어요. 예. 이 관심 대상은 그냥 명단을 놓고 이런 친구가 있으니 이건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심 대상에 지금 박철민 이름이 있던데 관심 대상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원으로 있었던 적도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적도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여기 진술서에 보면 네. 내가 행동대장이었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예. 경찰청장이 그 국감장에서 밝혀요. 행동대장 아니다. 그리고 이 직접 수사를 했던 광수대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가 허세가 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 담당 변호사만 2019년 사건인데 이 담당 변호사만 네. 12번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잠깐만요, 민 의원님. 조금만 정확하게 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박철민이라는 이 사람은 국제 마피아단의 행동대장 일단 아니고 행동대장 아니죠. 조직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원으로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조직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확인해 보니까 광수대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하는 얘기로는 좀 허세가 좀 있다. 그 말씀은 행동대장은 아니었던 게 분명한데 지금 진술서에 행동대장이라고 써 있는 것만 봐도 진술서에도 지금 거짓이 있다, 허세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조작적인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의심을 해보면 사실 이 진술서 자체가 박철민이 직접 작성한 거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심이 좀 가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와 코마 트레이드의 비리 사건을 제보하였으나 공남 종결 되어 흐지부지 되었으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지사에게 제가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고 아니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전달합니까? 제 친구가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제가 국제마피아 파란 조직의 회의감을 들고 배신을 당해서 국제파 내사에 협조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배신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코마트레이드의 이제 대표자인 이모 형님께 확고하게 말씀하시니 언론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은 준석 형님 되신 것이지만 사실 이 설계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어있거든요. 사실 화천대유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맞고 드러나지 않는 핵심 인물을 알고 있으며 국제마피아 조직원입니다. 이건 황당하거든요, 내용이. 황당하다. 그러면 자, 민 의원님,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은 이제 가짜로 밝혀졌는데 사진뿐 아니라 진술서면 뭐며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아닐 모함이다.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 지금 안 되죠, 저희로서는. 네,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여기 있는 내용이 하나도 사실이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호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지사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역할. 이런 도대체 이 당시 불법 자금을 이재명 부지사는 여러 차례 뇌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현실과 닿아있지 않고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막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작된 표적을 설정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그 표적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표적으로 딱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온갖 것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이 진술서라는 데서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오늘 뭐 김용판 의원 안 나오셨으니까 저는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민영배 의원 말씀처럼 이 모든 게 모함이고 조작이라면 이제 의문이 남는 건 이런 거예요.
박철민 씨는 그럼 자기 얼굴까지 다 공개하면서 이런 일을 왜 했는가? 뭐가 이득이 돼서? 그 대목이 정말로 의문이죠. 예. 그래서 공작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그 대목이. 그럼 뭐 금품이라도 전달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 뭐 특혜를 주겠다고? 짐작할 수는 없고요. 예. 거기까지 짐작할 수는 없고요.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대개 이제 가서 그 제보를 하면 플리바게닝 같은 걸 하면 예. 그 경찰 쪽에 유리한 이 정보를 주고 자신이 형을 감경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아마 그런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보지만 뭐 그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예. 그런 걸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겠느냐는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전달했다는 변호사도 네네. 제가 어제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취소, 사임 뭐 이런 식으로 담당 변호사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 변호사가 사임했더라고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참 궁금한데 이 변호사가 계속 바뀌었는데 네. 이 장모 변호사가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임을 했어요? 어제? 예, 담당 변호사가 이제 지금은 아닌 거죠. 아니 이분 저 박철민 씨한테 이 사진이며 진술서며 다 받아다가 김용판 의원한테 준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용판 의원은 네. 그렇게 받아온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그 장모 변호사님이 어제 사임을 했다고요? 예, 어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사건 번호가 2019 고단 123호인데 피고인명 박철민 이렇게 해갖고 123호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형사 1단독이고 재판부가 그동안 쭉 그 재판을 해왔다가 9월 29일에 네. 판결 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 변호사 장땡땡, 이땡땡, 윤땡땡 해가지고 가로열고 사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임.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까지 이건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 사건은. 그 혹시 이 관련해서 뭐 제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저한테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국감하고 있는 도중에 제보가 들어온 게 네. 사실은 그 저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 대응팀이 생겼다. 이 대응팀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국감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제가 이제 어제 국감장에 김용판 의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응팀이라 하면 무슨 대응팀이라고 그 제보자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작된 표적 혹은 표적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표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꾸며가는 그런 일종의 그 공작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작 정치라고 표현을 한 거고. 공작팀이 있다라는 제보를 국감 중에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죠. 이 제보자의 뭐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이 지금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신빙성은 뭐 확실한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와전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거를 그냥 팀이라고 또는 대응 뭐 공작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라벨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았단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셨다는 것까지만 일단 전달을 하고. 근데 김용판 의원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 사진 건과는 별개로 이 손바닥으로는 하늘 못 가린다. 실체는 명백하다.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결탁된 건지 아닌지는 수사로 다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2010년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그 조폭과 관련됐다 하는 소문들, 연루설,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당에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쭉 좀 그 살펴본 바로는요. 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지금 이 사람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회사. 네. 그 회사 명칭이 처음에 주식회사 코마라고 하는 겁니다. 코마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코마 트레이드로 바뀌어요. 근데 이 코마 트레이드가 중소기업인데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을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런데 그 대표가 이 박철민 씨와 함께 그 폭력 조직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왜 지자체장들은 그런 거 표창하고 이런 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과정에 이재명 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명으로 된 표창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저폭과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죠. 그런데 제가 당시 그 표창을 한 우수 중소기업인 상을 받은 심사 과정을 봤더니 네네. 이재명 시장은 그 심사 과정이나 거기에 추천을 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된 예.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재명 시장 이름으로 상이 나간 거죠. 그거 외에도 뭐 뉴스버스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곳에서 제기한 문제를 보면은 이 후보의 선거 당시 수행원 일부가 뭐 조폭이었다, 폭력 전과자였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저도 선거 때 신천지 신도가 제 자원봉사자였다라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선거를 치를 때가 되면 곳곳에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안에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폭 연루서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황당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국회 행안위 민주당 민영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